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적용할 이그젬플은 홀 이펙트가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홀 이펙트는 홀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보통 이제 어떤 시편에서 그 캐리어 농도를 측정할 때 많이 쓰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관련된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주 흔하게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 설명해 보면은요. 우선 시편을 이렇게 우리 납작하게 이렇게 형태를 만듭니다. 이제 시편이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잡한데 우선 바깥에서 이렇게 전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해 전압을 가지고서 가해서 전기장을 이렇게 내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내가 어떤 자기장을 하나를 걸어요. Z 방향으로. 이게 여러분 동그라미 하고서 요 마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Z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기장은 X 방향으로 걸려 있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은 그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상황은 전부인데, 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그 여기는 전자가 어떤 드리프트 벨로시티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렌츠 포스를 받죠. 그러니까 로렌츠 포스라는 거는 어떤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때, 그리고 속도가 현재 지금 그 전하를 띠는 입자의 속도가 V일 때, 이런 F는 QE라고 하는 그런 전기장에 의한 힘과 그다음에 Q 곱하기 V 크로스 B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기장에 의한 힘을 두 개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 로렌츠 포스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장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속도가 가해져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고 속도가 있으면은 힘을 받는 거죠. 자기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방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속도는 이 방향이고 B는 이거니까 내가 V 크로스 B를 하면은 플러스 Y 방향 쪽으로 V 크로스 B가 형성이 되는데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힘을 받게 되죠. Q가 음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크기가 E 곱하기 VDX 곱하기 BZ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 아래 화살표 방향의 이제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가 자기장 때문에 휘어진다는 얘기죠.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로가 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전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있는 전자도 그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휘어지게 되고 또한 이게 위쪽에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약간씩 경로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로 기울어지는 셈이니까 전자가 아래쪽에 쌓이는 거예요. 아래쪽 바닥에 쌓이는 거고요. 위쪽은 전자가 살짝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때요? 플러스 이온이 살짝 노출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떤 전기장이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물질 내부적으로 EH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홀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홀 필드 EH라는 전기장의 아래쪽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장에 의한 효과는 무엇이냐? 그럼 전기장이 추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에 의한 또 이제 로렌츠 포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전자는 추가적으로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홀 필드가 걸려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휘어져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위로 끌어올리네? 그러니까 살짝 또 이제 경로가 그러면 조금 덜 휘는 거죠. 이게 상쇄를 시키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홀 필드는 위쪽으로 당기는 거고 자기력은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밸런스를 키워가면서 휘어졌던 경로가 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더니 언제까지 그게 지속이 되느냐? 궁극에 가서는 위쪽에 있는 홀필드에 의한 힘과 밑에 있는 자기력에 있는 힘이 크게 같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휘지 않고 전자가 반드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은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위아래로 전하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냥 동일한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포인터가 아니라 지우개. 지우개인데. 예. 미안합니다. 왜 지우개가 안 나와? 예. 아, 네. 아이고, 자꾸 이게. 예. 여기에서 지우개를, 펜 지우기. 오케이. 됐습니다. 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 스테디 스테이트는 내가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의 곧바로 그냥 그런 상태가 이제 이스태블리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삽시간에 전자가 쌓이더니 그 쌓이는 거에 의해서 필드가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위아래가 밸런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휘지 않고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근데 쌓인 전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조건이 지금 우리가 이제 크기만 따져보는 건데 방향은 복잡하니까 따지지 말고요. 지금 양의 값에 우리가 크기만 좀 따져보면은요. 자, 위쪽으로 향하는 필드하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필드, 그러니까 필드가 두 개가 필드가 아니라 힘이 두 개가 크기가 같아 상쇄가 되는 지점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커런트는 크기가 E 곱하기 N 곱하기 VDX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다가 그 뭐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의 단위 볼륨당의 density 곱하기 velocity 곱하기 차지량이 되는 거죠. J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VDX를 소거를 하면은 홀 필드하고 JX하고 BZ 사이에 이와 같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홀 필드를 그러면은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위 아래쪽으로 전기장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는 위쪽과 아래쪽에 전압차가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바깥쪽에서 볼트미터를 써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되는 그 전압 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거를 요 시편의 길이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기장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커런트는 내가 앞에서 이쪽으로 내가 이제 암페어 미터를 갖다가 달아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양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어떤 그 개수를 하나를 정하냐면 홀 코피션트라는 건데 홀 코피션트는 내가 EY는 내가 이제 여기는 볼트미터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 Y 방향으로의 전기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부호를 넣어서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면은 EY가 플러스고요. EY가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암페어미터로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Z 방향으로 내가 걸어준 자기장은 이제 원래 있는 거. 내가 걸어준 양이니까 내가 얼마를 걸었는지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을 3개 양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럼 요걸 내가 측정값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관계식으로 보면은 EY가 마이너스 EH죠. 그러니까 이 홀필드는 아래로 걸려 있는데 내가 이거는 위쪽 방향으로의 그 성분을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EH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관계식에서 여기는 JX, BZ를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EN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홀 코피션트는 내가 측정이 가능한 양인데 그게 미시적으로 드루드 모델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마이너스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양의 값 곱하기 전하 밀도 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내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그 캐리어 덴서티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드루드 모델, 클래시컬한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 유도를 해봤는데, 그 이제 애쉬크로프트 몰민에 보면 이걸 우리가 실은 세미 클래시컬한 어프로치, 그러니까 퀀텀 미케니컬한 그런 수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모델임에도 우리가 유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컨덕티비티는 내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저항값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컨덕티비티를 가지고서 그거하고 곱해가지고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EN 분의 시그마가 되겠고요. 컨덕티비티가 되겠고 컨덕티비티는 EN에 내가 뮤 D 드리프트 모빌리티니까 뭐냐 상쇄가 돼가지고 남는 거는 모빌리티 값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드 모델에서의 그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홀 코피션트 곱하기 컨덕티비티 절대값을 씌우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빌리티인데 실은 이거는 우리가 홀 실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따로 우리가 홀 모빌리티 해가지고 H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짓습니다. 홀 모빌리티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 방법마다
그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방법마다 조금씩 이제 그 값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좀 실험 이름을 갖다 앞에다 붙이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자를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 이게 그것도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 모빌리티를 우리가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홀 메저먼트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홀 모빌리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실험 데이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인 그 메탈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금속에 대해서 이제 홀 메저먼트를 통해서 측정이 된 값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앞에 여기는 요 공식 시그마 곱하기 RH를 통해서 측정을 한 그런 홀 모빌리티 이제 값을 갖다가 넣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은 각각에서 내가 이제 원자당 밸런스의 개수가 몇 개냐,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냐를 가지고서 내가 역으로 그 이 캐리어 덴시티를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카파 같은 경우에 카파의 원자 덴시티하고 캐리어 덴시티가 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1인 경우에는 원자의 덴시티와 캐리어 덴시티가 같습니다. 그리고 내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은 내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홀 모빌리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공식으로부터 바로 나온 거죠. 그죠? 그게 있고요. 자,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어때요? 상당히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뭐 아주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값들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빌리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카파 같은 경우에 앞에서 그 이제 컨덕티버티로부터서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가 한 40 정도 됐었잖아요. 그거하고 또 얼추 비슷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는 거는 이게 완벽하게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근사한 값들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해피한데요. 해피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발트, 베릴륨, 징크를 보면은 자, 밸런시가 2니까 이론적으로 측정이 된 값은 이제 뭐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값의 크기가 안 맞는 거는 둘째 치고 이게 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지가 2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 라고 하면은 이게 부호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전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직접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전자가 아니라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내가 플러스를 띈 가상의 어떤 거는 캐리어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온은 아니고요. 이온은 아니고 어떤 플러스를 띈 그런 뭐 어떤 그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기장이 지금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죠? 움직일 거고 드리프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어떤 방향이 되느냐?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로렌츠 포스. 포스는 V 크로스 B를 하면 이제 아래쪽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논리로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아래쪽에 쌓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위쪽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홀 필드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계산할 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양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전자가 캐리어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드루드 모델에서는 더 그냥 페이라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캐리어를 전달하고 있다. 모든 물질에서, 모든 금속에서. 그거에서는 과거 아주 그냥 그 비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세미 클래시컬 티어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전공을 통해서 우리가 전공의 움직임을 통해서 요 양의 값이 나온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여튼 요걸 우리가 통해서 어떤 클래시컬 모델의 그 드루드 모델의 석세스와 또 페일을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룰
그 내용이 이제 이오닉 컨덕션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이번 일렉트로닉 프로퍼티가 되는 거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일렉트론에 의한 어떤 물성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기 컨덕션에서 일렉트론만이 그걸 꼭 기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독립된 주제로서 이온에 의한 전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슐레이터 정말 캐리어가 거의 일렉트론 캐리어가 거의 없는 그런 솔리드의 경우에도 이게 조금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건 뭐냐면은 그 전류를 움직이는 거가 전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전하가 일렉트론은 아니고 이온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오닉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이오닉 솔리드가 있다. 이온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베이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 원래 캐타이온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비어 있으면은 전기장이 걸린 상태에서 플러스 이온이 옆으로 이렇게 따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른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좀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전기장을 타고서 플러스 이온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론 이제 그 베이컨스가 이제 간단한 작업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조금씩 오른쪽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혹은 과감하게 플러스 전하가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스티셜로 와가지고 인터스티셜에 의해서 이게 디퓨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디펙트가 생기면은 약간의 그 캐리어 일렉트론이 만들어져 일렉트론이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빠지게 되면은 일렉트론이 이제 거기에 남겨놓고 가게 되고요. 그 일렉트론들이 컨덕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주로는 우리가 이제 이온이 이런 식으로 물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아예 외부로. 이거는 지금 SiO2 글래스인데, 글래스에 이제 소달라임 글래스 같으면 소디움 이온이 그 안에 이제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소디움 이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경우에 이제 이온들이 컨덕션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전자는 거의 제로니까 없는 거고, 이온에 의해서 이게 컨덕션이 되는데 이오닉 컨덕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이게 호핑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온들이 이렇게 뭐냐 쫙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고요. 보면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있던 이온이 인접한 사이트로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이 밀치고 가야 돼요. 이게 빈 공간을 삐집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솔리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은 지하철에 사람 움직이듯이 밀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밀치는 부분에서 에너지 코스트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그때 이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소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런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열적인 진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서멀 바이브레이션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운 좋게 여기 있는 이 원자가 에너지를 갖다가 확 얻어가지고 앞으로 훅 하고서 이렇게 요걸 갖다가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당히 큰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뭐 늘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가끔 가다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볼츠만 팩터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 원자가 가지는 그 볼츠만 팩터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에너지는 볼츠만 팩터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높은 에너지를 우연히 가지게 되면은 드물지만은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어떤 게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지금 같은 경우에 호핑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thermally activated proc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적으로 이제 액티베이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도 우전성이 우리가 볼츠만 법칙처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얼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을 내가 볼츠만 팩터로부터 얻어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고스란히 컨덕티비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제 이거는 비단 우리가 이제 그런 이온 컨덕션뿐만 아니라 어떤 호핑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더멀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 팩터 때문에 이런 이오닉 컨덕션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이제 더멀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양쪽에 로그를 취해 보게 되면은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로그 시그마는 로그 시그마 제로 마이너스 KT분의 E 시그마잖아요. 이 시그마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로그 시그마하고 1/t로 내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그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x축을 내가 1/t t의 역수로 하고요. y축을 로그 시그마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y이고 이게 x니까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데이터들이 그래요. 데이터들이 이게 지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글래스들이나 부도체들에 대해서 내가 온도의 역수를 이제 10의 3승으로 이제 곱한 거 값을 갖다가 곱한 거고 이제 그 x축이고요. y축 컨덕티비티의 로그 스케일이에요. 보면은. 그죠? 보면은 그게 데이터들이 이게 지금 뭐 데이터를 다 표시한 건 아니겠지만은 직선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더멀리 액티베이트된 프로세스다. 혹은 익스포넨셜하게 온도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 값들의 이제 그 우선 크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작아요. 우리가 옴미터, 인버스 옴미터잖아요. 지멘스 퍼 미터인데 지멘스 퍼 미터가 앞에서 우리가 메탈 같으면 카파 같으면 뭐 카파는 뭐 무지무지 좋은 거니까 카파 같으면 거의 10의 한 적어놨는데 7승에서 8승 한 뭐 1억에 가까운 1억 정도의 그 값을 가져요. 이게 1 여기서 3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뭐 1, 3, 5, 7 거의 보이도 않을 정도 이 정도의 그런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오닉 컨덕션이 굉장히 인슐레이터니까 굉장히 뭐 거의 전류를 안 흘려야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래서 낮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런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되면은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x축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값이 조금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소달라임 글래스 뭐 아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건데 소달라임 글래스를 가운데 갖다 놓고 내가 이제 전압을 이제 50볼트를 걸었어요. 50볼트를 여기 가운데 막대기 보이시죠? 50볼트를 걸고 여기다가 토치를 가지고서 이게 불을 지펴가지고 엄청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뭐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온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항이 12,000오h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hm 그럼 1오hm, 2오hm 뭐 이 정도가 우리가 뭐 좀 작지 않은 그 저항인데 12,000오hm 정도.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의 보통 상온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상온이 300이니까 요 정도의 상온에서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컨덕티비티였던 거가 이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야지 얘는 잘 흐르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은 우리가 금속하고 실은 반대예요. 금속은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증가했죠. 열적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저항이 온도의 T에 대해서 비례했고요. 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컨덕티비티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랑은 반대예요. 그죠?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속에서는 서멀 바이브레이션, 서멀 에너지는 자기가 저항을 유도를 하는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인데 여기에서는 이오닉 컨덕션에서는 그게 도움을 주는 거죠. 워낙에 없으니까. 이게 또 하나는 우리 여기서 이 기울기를 보면은 이 기울기가 여기에서 K분의 E 시그마죠. 기울기의 크기가. 그래서 K분의 E 시그마의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게 0.71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요. 실제로 소달라임 글래스에서 소디움 그 이온이 디퓨전하는 그 디퓨전 배리어를 실제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계산이나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덕티비티는 결국은 소달라임, 소디움 이온의 그 호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오닉 컨덕션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별 재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 이오닉 컨덕션이 이제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그거가 이제 좀 요 데이터를 내가 조금 다시 얘기할 텐데요. 우선은 이거 봐보죠. 자, 뭐냐면은 최근 우리가 이제 물질 고체 중에서 이온들을 굉장히 잘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슈퍼 아이오닉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그걸 고체 전해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 전해질 그럼 보통 이제 뭐 물에다가 소금 타면 이렇게 전해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흐르니까 이온이 흐를 수 있으니까 그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흐르는 거는 뭐 쉽죠. 이게 뭐 그냥 뭐 물 분자가 움직이는 사이는 그냥 쓱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고체가 그런 정도로 리퀴드하고 맞먹을 정도의 그런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었는데 뭐냐면은 리튬 이온의 슈퍼아이오닉 컨덕터는 우리가 이제 그 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뭐 코나 엊그제도 친문에 났던데 모 회사의 전기차가 충전시키고 있는데 터져가지고 그런 게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여러 건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은 이 배터리에서 이 양극과 음극을 갖다 분리하는 그 가운데 그 분리 전해질 층이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스토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해가지고 숏 나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어떤 그 메탈 같은 게 싹 성장을 해가지고 이 액상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뚫고 이쪽으로 가서 닿으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 물질이 일렉트로라이트가 액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충만용 속도는 이제 빠른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것다가 액체가 아니라 그 고체를 좀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에노드하고 캐소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 중간 이걸 고체로 우리가 어떤 전해질을 만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정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체는 보통 이게 리튬 원자들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고체는 방금 봤던 것처럼 컨덕션이 낮아요. 근데 어떤 특정 클래스의 머티리얼들은 이게 굉장히 그게 빠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가 이제 응용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최근에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오닉 컨덕티비티를 높이고 있고요. 보면 재료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공학적으로 실은 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분야가 되겠고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뭐 도요다에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히트치 물질이 이제 LGPS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 대시드 라인이 뭐냐면 이게 그 액상에서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예요.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엄청난 그런 컨덕티비티를 주고 있고요. 여기로 보면 이 정도의 그걸 갖다가 이제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의 컨덕티비티예요. 가지고 있고요. 액티베이션은 낮아요. 작아가지고 온도가 낮아져도 룸템이 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EA가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옥시전을 또 이제 잘 흘리는 그런 슈퍼 아이오닉 컨덕터인데 그거는 이제 어디 쓰이냐면은 수소차에서 그 가운데 쪽에 이제 산소가 외부에서 공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산수소랑 만나기 전에 통과를 하는 그 이제 일렉트로라이트가 있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옥사이드를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옥시전을 굉장히 잘 흘려줄 수가 이쪽으로 다 이동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O2의 슈퍼 아이오닉 컨덕터로 우리가 이제 하고 그거는 이제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 셀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오닉 컨덕션 여기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다루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서브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 클래시컬 시어리가 되겠고요. 준고전 이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고전 이론,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컨덕션에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죠. 굉장히 개념적으로 간단하고 그냥 우리가 스캐터링 타임이라는 것만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 캐리어 덴시티 같은 것도 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우리가 민 프리패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실험 데이터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당연히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대표적인 거가 우리 홀 이펙트에서 그 양의 전하를 띠는 캐리어의 존재. 이제 그게 예측이 실험 데이터하고 보면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드루드 모델에서는 도저히 이제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론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밴드 이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양자각적인 그런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드루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떤 그런 요소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은 그 전자가 그 전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론 그거는 자유 입자니까 쉽죠. 그냥 F는 MA를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이 있었겠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캐터링. 이게 어떻게 충돌해서 스캐터링이 되느냐. 이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은 레티스가 있음으로 해서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음으로 해서 실은 자유전자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블로우 스테이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블로우 스테이트가 어떻게 이제 전기장 하에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기장과 블로우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캐터링을 하는지, 특히 이제 그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혹은 이제 우리가 포논으로 그걸 다룰 텐데, 그 포논하고 일렉트론이 어떻게 스캐터링 하는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블로우 스테이트가 과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혼동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자유입자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하바 K라는 거가 모멘텀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무게만 나누면은 그냥 속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하바 K는 여기서 이제 블로우 벡터, 레티스 안에서는 하바 K는 리얼 모멘텀이 아니라 크리스탈 모멘텀이다 라는 걸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블로우 스테이트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제 증명을 하지 않고 여기 애쉬크로프트 앤 머밀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여러분 그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증명을 갖다 여러분들 저기 그 궁금하면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그 결과만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로우 스테이트는 어떤 진짜 우리가 자유전자처럼 하바 K처럼 하나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런 내로우한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거의 그 속도,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평균적인 속도 혹은 이제 그거에 우리가 진짜 모멘텀의 어떤 평균값을 무게로 나눈 거, 그게 속도가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에너지 우리가 밴드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K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밴드를 쭉 그리잖아요. 그거를 EK를 K로 미분한 거. 거기에다가 그걸 하바분을 나눈 거가 바로 그 N과 K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상태를 K를 갖다가 미분을 했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바로 요 블로우 스테이트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미분한 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first 불량적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K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이걸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속도가 당연히 원점에서는 제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쭉 보면 기울기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절반 정도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울기가 감소하네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존 바운더리에서는 0이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근처에서는 우리가 자유입자에서도 이제 하바 K에서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죠?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입자라고 하면은 하바 K가 바로 모멘텀이었었고 그거를 무게로 나누면 그게 바로 속도였었죠. 그러니까 자유입자 프리파티클의 경우에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까지 좋은데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원래는 자유전자 같으면은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존 바운더리에서는 K 값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0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서 드라마틱한 어떤 차이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원 그러니까 자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모멘텀 하바 K를 M으로만 나눠도 되고요. C는 이제 에너지를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니까 그걸 미분해도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적용이 안 되고 요거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써야지 그 속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 비슷한 듯 다른 걸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 3차원에서는 1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한번 미분하는 게 되겠지만은 전미분이 되겠지만은 3차원에서는 K에 따른 그레디언트가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비슷한 표현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도대체 잘 감이 안 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속도가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속도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준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런 블로우 스테이트 혹은 자유준자 같은 exponential ikx 이거를 내가 엔빌롭을 곱해서 웨이브 패킷을 만들었을 때 그 웨이브 패킷이 공간적으로 국수화된 웨이브 패킷이 진행하는 속도였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각각의 블로우 스테이트를 가우시안이랑 곱해가지고 웨이브 패킷을 만든 다음에 블로우 스테이트에다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타임 디펜던트 슈링거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쭉 모니터링 해보면은 그게 바로 그 입자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 블로우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입자에. 그죠?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공을 할 텐데 kp1d dynamics.m 이라는 파일에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뒤쪽에서 요거다. 이게 이제 그 파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뭐 U나 W나 L 여러분 앞에서 1차원 크로닉 페니 모델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파라미터들 그대로 가져왔고 뭐 매트릭스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K를 갖다 first 물리항전에 몇 개 포인트를 찍느냐라는 거 그 다음 내가 이제 밴드 어떤 밴드에 몇 번째 밴드에 몇 번째 K의 값을 내가 찍어서 한번 블로우 스테이트를 한번 봐볼 것이냐라는 그걸 지정을 하는 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21이니까 1번은 왼쪽 바운더리가 되겠고 11번이 감마 포인트고요. 21번이 X 포인트. 이게 오른쪽 끝이 존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뭐 요거 우리 또 뭐 저기 뭐 다이내믹스 1이고 그 다음에 범프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필드를 또 걸어보고 이럴 텐데요. 우선은 요 다 0으로 놓고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업한 상태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자, 우리가 한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좋은 센터에 있는 감마 포인트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속도가 0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었어요. 웨이브 패킷의 모양은 아이고 헷갈린다. 여기구나. 여기 되겠고요. 예.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든 건데 웨이브 패킷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가 이제 크로닉 페니 모델의 포텐셜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가 지금 이제 그 확률 밀도, 파동함수의 제곱을 쭉 그린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었어요. 안에 걸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블로우 스테이트, 감마에 있는 블로우 스테이트를 그냥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볼루션을 시켜보면 그 그림이 요건데요. 이거가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웨이브 펑션의 리얼 파트고요. 아래가 이제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엔터를 치면은 에볼루션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exponential i 오메가 t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진동을 하는데 공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죠.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검증 끝. 검증 끝이 되겠고요. 컨트롤 C.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상태를 한번 픽업을 해볼까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이게 이제 감마 포인트니까 내가 여기에서 21번 말고 뭐 27번? 맞죠? 21, 30, 이거 아니다. 무슨 소리야. 21은 맥스 2099, 11 대신 17을 하면 되겠죠. 그죠? 17을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밴드 찍히는 포인트가 이제 내가 그림을 지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거기에 되겠고,
뭐 모양은 뭐 비슷하고요. 요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 요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리얼 파트, 파동 검색 리얼 파트, 요게 이제 확률 밀도. 자, 요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면 어때요?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아마도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자, 포텐셜이 보면 이렇게 지글지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쭉, 그러니까 등속도로 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죠? 바로 그래서 뭐예요? 바로 우리가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스캐터링이 안 되고 그냥 쭉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블로 스테이트는.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X 포인트에 있는 걸 한번 찍어볼까요? X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존 바운더리에 이제 와 있고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뭘로 expect가 되냐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죠? 속도가 제로니까. 정말 가만히 있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죠? 오호.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왼쪽에 있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밴드에서 11번 말고 뭐 7번 정도? 7번 정도로 골라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슬롭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자, 틀림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뭐를 만들어 놓냐면은 아까 이제 중간 정도에 17번 정도로 해놓고 범프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중간에 내가 어딨나 범프. 네, 범프를 한 뭐 1 정도? 뭐 좀 세게 줘볼까? 2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가 이게 뭐 포텐셜을 보면은 중간에 여기다가 하나 내가 이렇게 툭 하고서 이렇게 범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주기성이 깨지는 거죠. 200옹스트롱에 지금 있는 건데 주기성이 깨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웨이브 패킷이 이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보죠. 자, 200에 지금 범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가더니 얘가 뭔가 약간 이상이 생기죠. 못 가고 뭔가가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튕겨 나가는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약간 나가게 뒤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훅 올라갔다가 정말 느리네. 이게 뭐 일부러 시간 딜레이를 준 건 아니고요. 뭐 컴퓨터 계산 시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계산이 좀 여러분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지글지글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뉴메리컬 노이즈예요. 노이즈 이해하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했어. 봐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 일부는 튕겨 나가고 많이 대다수는 튕겨 나오고 약간 일부가 이제 빠져나가고 통과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스캐터링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튕겨서 속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범프가 있어요. 주기성이 깨진 부분에서 바로 그런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라는 것 갖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는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밴드를 봤으니까 두 번째 밴드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 밴드에 있는 뭐 적당한 거 여러분들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좀 돌려보고요. 한번 감상해보고 그리고 그거 스냅샷 하나 딱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 스테이트가 결국 이제 군속도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평균 속도이기도 하지만 실은 결국은 군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웹 패킷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행하는 속도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솔리드 내에서 그 전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속도, 공간적으로 옮겨가는 그 속도에 해당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무엇이다? 바로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 여러분 명심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플로 스테이트가 뭐 어떤 다이내믹스를 이제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봤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필드가 걸렸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미 클래시컬 모델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자,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걸릴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붙어요. 단서가 붙어요. 그 외부에 있는 그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좀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에 비해서 좀 약간 천천히 변한다. 그러니까 파장이 좀 길어서 레티스 컨스탄트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큰 이제 그런 거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 뾰족뾰족 나온 거가 지금 하나하나 원자를 의미하는 거, 레티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가 이제 웨이브 패킷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웨이브 패킷이고 그거에 반해서 이 바깥에서 가한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웨이브 랭스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우리가 대부분 다 만족이 돼요. 여러분 뭐 빛 같은 걸 봐도 빛의 파장이 얼마죠? 뭐 수백 나노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스트롱 얘기하면 수천 엉스트롱이 되는 거고요. 원자 간격이 이제 2엉스트롱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천천히 변화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빛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자 소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직렬을 많이 걸죠. 이렇게 DC, 다이렉트 커런트를 걸면은 그때는 파장이 뭐 소위 무한대죠. 그죠? 거기에서는 이게 파장이 뭐 계속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뭐 반도체 소자 내에서 컴퓨터 같은 데서 이게 이제 구동할 때 이 헤르츠가 어떻게 기가헤르츠 단위로 이제 이 전기장이 왔다 갔다 하죠. 기가헤르츠. 우리 여러분들 CPU 같은 거 속도 보면 기가헤르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고속도로 얘가 이제 계속해서 전기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기가헤르츠를 우리가 이제 웨이블랭스로 환산을 해보면은 뭐 엄청나게 길죠. 그거는 뭐 수 센티미터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이상한 무슨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이제 그건 맞는 그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타당한 그런 게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크기가 그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세지 않아야 되냐라는 거는 조금 뒤쪽에 원래 조금 한번 그거를 정량화해서 얘기는 할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족됩니다. 진짜 무식하게 얇은 방막에다가 엄청난 볼테이지를 걸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블로우 스테이트의 운동을 우리가 세미 클래시컬 모델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게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기본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블로우 스테이트가 이 레티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레티스의 영향은 우리가 밴드 티어리로 양자역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대신에 외부의 그 필드는 이거는 내가 그냥 고전적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로 취급을 해서 전자는 그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있을 때 거기에서 로렌츠 포스를 받잖아요. 로렌츠 포스를 받는 형태로 내가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세미 클래시컬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반이냐? 전자는 내가 양자역적으로 기술하되 전자하고 이 외부의 필드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는 상호작용하는 거는 클래시컬하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계산을 뭐 어떻게 해서 그 운동을 기술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그 세미 클래시컬 준고전 이론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전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내가 전자가 아무런 필드가 없으면 방금 봤던 것처럼 내가 특정한 n하고 k에 있으면은요 계속 그 n하고 k에 있어요. 아무런 필드가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뭐 공간적으로는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k가 어디에 따라서 내가 플러스로 가기도 하고 이쪽이면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그죠? 이쪽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내가 이제 필드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뭐 느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블로우 스테이트가 상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다른 블로우 스테이트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플로우 스테이트에서 다른 플로우 스테이트로 바뀌어 나가는 것, 혹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어떤 전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걸 트랜지션 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이를 하는데 그때 그 같은 밴드 안에서만 전이를 하고 다른 밴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 값은 바뀌는데 N 값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밴드 인덱스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같은 밴드 내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트라 밴드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트라넷 그럼 뭐예요? 교내 통신망이죠. 인트라넷.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걸 인트라고 얘기하고 인트라 밴드 트랜지션. 그래서 파란색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밴드에 있으면 첫 번째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밴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렇게 그게 인트라 밴드인 거고, 다시 말하면은 밴드하고 밴드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인터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지만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인터는 밴드하고 밴드 사이를 갖다가 건너뛰는 전이를 갖다가 우리가 인터 밴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트라 밴드 전이만 일어나고 인터 밴드 트랜지션은 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그런 이제 그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자, 내가 이제 그 웨이브 패킷에서 내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제 블로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K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밴드에서 어떤 하나의 블로우 스테이트로 생각을 하고요. 실 공간에서는 어떤 공간적으로 이제 어디에선가 있는 웨이브 패킷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공간은 분명히 여러분 다른 공간입니다. K 공간은 가상의 공간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우선은 그 다이내믹스가 이게 실 공간에서 웨이브 패킷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실 공간에서의 다이내믹스와 자, K 공간에서 이 블로우 스테이트가 어떤 다른 블로우 스테이트로 바뀌어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그 K 공간에서 다이내믹스, 이 두 개를 우리가 가릅니다. 갈라서 자, 실 공간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속도가 K를 밴드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거, 3차원에서는 그레디언트고요. 요렇게 주어진다라는 거는, 속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웨이브 패킷의 중심의 위치를, 그걸 내가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내가 R이라는 점에 있다라고, 중심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R이라는 중심의 시간에 따른 변이가 그 속도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속도가 어떤 점에서 속도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속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실공간에서 운동이 되는 거고, 자, K 공간의 운동은 뭐냐면은 K 공간에서는 하바의 dt over dk, 이게 이제 만약에 자유입자라고 하면은 하바 K가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힘이죠. 힘이니까 로렌츠 포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K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블로우 벡터예요. 자, 그거를 미분한 거가 마치 우리가 이거 보면 어때요? 이게 로렌츠 포스랑 비슷한 거죠. 뭐냐면은 전기장에다가 전해랑 곱한 거 플러스 속도, 그 지점에서의 공간에서의 속도 곱하기 자기장과 속도의 그 벡터 외적, 그걸로 주어진다는 로렌츠 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혼동스러울 텐데, 자, 이게 보면 두 개가 완전히 꼬여 있어요. 이게 꼬여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 R 공간의 속도를 결정할 때 K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쪽 공간, K 공간에서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거의 속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는 현재 R이라는 점에, 이 지점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 시간과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실공간 얘기예요. 실공간. K공간은 자기장 없습니다. 실공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요 위치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 그 다음에 현재의 속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 두 개가 K하고 R이 서로 꼬여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그 자유전자 같으면은 이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자유전자 같으면 봐보세요. 자유전자 같으면 하바 K가 모멘텀이니까 그냥 F는 이게 되는 거고,
로렌츠 포스를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 속도는 그냥 뭐 시간에 대한 뭐 미분이다. 아니,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이의 미분이다. 시간에 대한. 뭐 그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피리어드 시스템에서는 두 개가 커플되어 있는 두 개의 이퀘이션을 따로따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플러스업을 하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형태가 메이센스 하고요. 뭐 다 증명이 되어 있고 뭐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 또 이게 뭐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렇게 고전적인 어떤 필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포톤으로 생각하지가 않고 필드로 위치와 시간에 따라 어떤 주어지는 그런 필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고전적으로 취급하되 대신에 전자의 움직임은 레티사이에서 일어나는 밴드 티어리를 이용을 한 블로 스테이트 그걸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가장 복잡한 거라고 보시면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자, 1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전기장이 걸려 있어요. 전기장이 지금 이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앞에 있는 이퀘이션이 어떻게 좀 단순화되냐면은 여기서 1차원이니까 하바의 이제 그거를 미안합니다. 요쪽 요게 되겠네. 요게 아래쪽에서 하바의 dt over dk가 마이너스 2의 2가 되고요. 근데 이제 2가 이제 마이너스 x 방향 걸려 있으니까 그냥 내가 플러스 2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x에 대한 평균 어떤 웨이브 패킷의 중심의 위치는 속도의 평균 값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거에다 하바분의 1을 곱한 것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그림을 따로 그렸어요. 위쪽은 k 공간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밑에는 그 동시에 r 공간에서 얘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좋은 센터 감마 포인트 있었어요. 정지한 상태에 있었겠죠? 만약 필드가 안 걸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먼저 땡기냐면은 요거. 자, 전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하바의 dt over dk가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값이 되니까 k가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서 컨스탄트니까 일정한 속도로 k가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k가 이게 여기 밑에 있는 그 웨이브 패킷이 아니라 k가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k 값이 쭉 밴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밴드는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first 밴드에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때요? 여기 있는 전자는 이제 처음에는 속도가 제로였다가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기울기가 생기는 거죠. 0이나 점점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어때요? 얘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제로였다가 기울기가 쭉 생기면서 실공간에서는 속도가 점점 가속 운동을 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acceleration. 뭐 너무나 당연한 전기장 하에서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그게 그냥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따로따로 생각해도 그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이상해집니다. 뭐냐면은 자, K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얘가 가속을 하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이 가운데를 넘어서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얘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 마이 갓. 아니, 전기장을 처음에 가속이 되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deceleration, 감속을 하네? 그러더니 급기야 이쪽에서 좋은 바운더리에 가더니 얘가 섰어요. 그 지점에서 실공간에서 섰어. 쓰고서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밴드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여기 있는 거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익스텐디드 존 스킴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실은 쭉 반복이 되는 거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그게 여기에서 우리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뭐 슬롭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지하더니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왔더니 얘가 다시 원래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세상에. 전기장을 걸어서 봤더니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는 내가 전기장에 걸리면은 전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솔리드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솔리드 내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진동.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너 블록 오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직접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어요. 이게. 자, 이건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가 거기로 가가지고, 아이고. 커서가 어디 갔어? 도와드리려면 지리 및 받아쓰기에서 정확한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존 센터에 있는 걸 한번 골라볼게요. 존 센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프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여기서 F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거든요. 0.01 정도. 이게 단위가 볼트 퍼 엉스트롱이니까 여러분 엄청난 필드. 여러분 이거 높여주면은 시뮬레이션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보면 우리가 좀 가마 포인트 있는 거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운힐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움직여요. 움직여서 좀 이제 올라갑니다. 쭉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구나. 예.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게 어디쯤 와 있나 이게 뭐 여기서 뭐냐 그 블로 스테이트가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는 뭐 여기까지 내가 못 바꾸는 거고 하여튼 이제 쭉 이제 가는데 가다가 어디쯤에선가 이제 얘가 약간 느려지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느려졌다. 그죠? 아닌가? 그죠? 이제 확실히 느려졌어요. 거의 섰습니다, 이제. 거의 섰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왼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말 왼쪽으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캐터링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렉트릭 필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X니까 이제 포텐셜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이런 기괴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피리드 포텐셜의 이제 효과라는 것이죠. 바로. 그죠? 예,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면은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요 룰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언급할 거는 이제 준고전 모델의 한계가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정량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증명 없이 그냥 여러분들 뭐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뭐 보시도록 하고요. 그냥 넘어가기 허전하니까 좀 한번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필드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안 되느냐라는 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좀 K 포인트에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윗밴드하고 사이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그 E 갭이라고 하면은 그 K 포인트에서의 에너지 갭이라고 하면은요. 그거의 제곱을 이제 페르미 에너지로 나눈 것 그거랑 일렉트릭 필드 같으면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전하량을 곱해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 하에서 전자가 한 레티스로 움직일 때 얼마 한 에너지를 얻느냐라는 건데 그 에너지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훨씬 작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갭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그런 것만 픽업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같으면은 자기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원운동을 하는 전자의 우리가 프리퀀시, 앵글러 프리퀀시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에다가 하바를 곱한 게 또한 똑같은 기준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장이 그 크기가 너무나 크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 정량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만족하지 못해서 컴퍼러블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기적인 혹은 자기적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같은 밴드에만 있지 않고 인터 밴드 트랜지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수수 하고서 그 시스템이 갑자기 막 전류가 쏟아져 나온다 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프리퀀시를 갖다 오메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자기장의 프리퀀시요. 전자기장의 프리퀀시하고 하버 오메가니까 이게 포톤의 에너지죠. 그 포톤의 에너지가 그 갭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갭하고 같으면 뒤에서 우리가 옵티컬 프로퍼티에서 보겠지만은 포톤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랭스가 그 전자기파의 웨이브랭스가 레티스 파라미터보다 훨씬 길어서 우리가 이제 그 천천히 변해서 웨이브 패킷 같은 걸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웨이브 패킷이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전기 소자랄지 아니면 필드 스트렝스에서는 이렇게 만족이 되고요. 웬만하면 만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비저블 라이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학 특성에서 따로 우리가 그런 취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